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치주과를 전공하고 현재는 서울에 있는 작은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개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치과계에서 연조직 처치를 통해 새로운 블루오션을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치과 진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임플란트 술식의 영향으로 경조직 처치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반면에 연조직 처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술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편입니다. 최근 개원과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임플란트 치료를 동반한 경조직 처치 케이스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도 다양한 매체와 광고를 통해서 비교적 수가가 저렴한 대형 치과를 선호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작은 치과를 운영하는 개원 입장에서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블루모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이런 연조직 처치에서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연조직 처치 방법 중에서 치근 피개술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치근 피개술은 임상적 치관 길이를 변화시키는 아주 재미있는 술식인데요.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멀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과에 이런 환자분께서 내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게 되는 환자분이신데요. 50대 여환으로서 상악 전치부의 과민증과 전치부의 비심미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원하신 거죠. 이런 경우에 선생님들은 어떻게 진료를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 치은이 퇴축된 부분에 대해서 치경부 마모증을 레진이나 글래스 아이오놈을 통해서 수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치경부 수복도 아주 좋은 치료이긴 하지만 환자가 이제 호도하는 부분 중에 비심미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면서 삶의 질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예전처럼 안 아프고 기능만 할 수 있는 치료보다는 이제는 보다 심미적인 치료를 원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환자분에게는 13번 부분부터 23번까지 치근 피개술을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환자분에게 치근 피개술을 설명하게 되면 환자분들은 대부분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환자분들께서 임플란트는 나사를 심는 거구나, 내가 그런 걸 해야겠구나라고 알고 계시지만 제가 치근 피개술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대부분은 알겠다고 말씀하시고 집에 가서 고민해 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는 주변 지인분들께 여쭤보는 거죠. 혹시 치근 피개술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이제 들어보지 못한 경우이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기도 하는데 인터넷 상에서도 안타깝게 이런 시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께서는 결국 동네 치과도 다른 치과 가셔가지고 슬쩍 물어보기도 하시죠. 잇몸을 다시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네 원장님들께서도 그거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나이가 들어가서 내려간 건데 이제 올릴 수가 없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내려간 잇몸을 올릴 수 없는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절반은 맞는 얘기고 절반은 틀린 얘기인데요. 1985년에 이미 35년 전에 밀러 선생님께서 치은 퇴축을 다음에 4가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치간 조직이 건전하면서 치은 퇴축이 있는 경우를 클래스 1, 치간 조직이 건전하면서 치은 퇴축이 뮤코 진지발 정선까지 진행된 경우를 클래스 2, 치간 조직에 소실이 있거나 치아 위치의 이상을 동반하여 뮤코 진지발 정선까지 치은이 퇴축된 경우를 클래스 3, 그리고 치간 치주 조직의 손실과 치아 위치 이동이 매우 심하여 가지고 뮤코 진지발 정선까지 퇴축된 경우를 클래스 4로 분류하셨습니다. 이런 치은 퇴축 중에서 클래스 1과 2는 100% 치근 피개가 가능하고요. 클래스 3도 최근에는 다양한 수술법이 개선되어 가지고 많은 피개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즉 클래스 4를 제외하면은 우리가 치근 피개술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개선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해야 되느냐, 치근 피개술을 진행하는 방법엔 다양한 술식들이 있습니다. 수술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의 어떤 상태나 이런 여건에 맞춰 가지고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는 개원이다 보니까 보다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몇 가지 방법들을 증례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JP 논문을 보게 되면은 치근 피개술에 대한 시스테마틱 리뷰를 했었는데요. 그 결과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줬던 수술법은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기반으로 하는 방식들이고요. 그리고 밀러 클래스 1과 2 치은 퇴축에서는 어떤 수술 방법이건 간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클리니컬 어태치먼트 레벨을 개선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치은 퇴축량을 유의적으로 줄여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결과는 우리가 환자를 볼 때 밀러 클래스 1, 2 위주로 시술을 하게 되면 손쉽게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치근 피개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치근 피개술을 하고 나면은 치주낭이 형성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치근 피개술의 치유에 대한 논문은 굉장히 많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2001년에 JCP 논문인데요. 치근 피개술을 했던 치아를 교정 치료를 위해서 인접 치아 조직을 포함해서 조직을 발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치된 조직을 가지고서 절판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증례를 확인해 본 거죠. 그랬더니 노출된 치근면이 신생 백악질로 덮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커넥티브 티슈 어태치먼트도 새롭게 생긴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위쪽으로도 정천할 에피셀륨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즉 우리가 치근 피개술을 한 이후에 그 수술한 부분이 치주낭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천할 에피셀륨과 새롭게 형성된 백악질과 커넥티브 티슈 어태치먼트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근 피개술 후에 치주낭이 생성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 케이스로 돌아와서 이제 이 증례를 실제로 어떻게 치료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3번 부분부터 23번까지 치은 퇴축 부위의 치은 열구에다가 조직 하방으로 언더마이닝 시켜가지고서 마치 편지 봉투를 이렇게 벌리는 것처럼 파우치를 형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파우치를 형성하는 술식을 엔벨롭 테크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엔벨롭 테크닉을 각각의 치아에서 다 진행을 해서 서로 연결해주게 되면은 터널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널을 형성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양측 구개부에서 커넥티브 티슈를 체득을 합니다. 결합 조직을 채찍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절개를 준 이후에 이 안쪽에서 마치 지갑에서 이제 지폐를 꺼내는 것처럼 커넥티브 티슈를 채득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를 이제 싱글 인시전 테크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프리 진지발 그래프트를 얻는 방식으로 하는 건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구개부에서 가로 3cm, 세로 1cm, 두께 1.5에서 2mm 가량의 CT를 채득하였습니다. 싱글 인시전으로 조직을 채득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본을 향해 가지고 하나의 절개를 가하고요. 그리고 얻을 조직의 외면을 먼저 형성하기 위해서 얇게 이제 포를 형성해 줍니다. 두께는 한 0.5에서 1mm 정도. 그리고 커넥티브 티슈의 내면을 형성하기 위해서 조직을 분리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경계 부분을, 근심 부분 경계 부분을 커팅을 해주고 원심 부분도 커팅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가장 내면 깊은 곳을 절개를 해주면서 조직을 조심스럽게 이제 박리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넥티브 티슈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방법은 이제 치유가 좋기 때문에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인데 술식이 테크니컬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보다 편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방법인데 제가 선호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그냥 프리 진지발 그래프트를 체득하는 방법에서 상피만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의 형태를 형성을 해주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조직을 채찍하게 되면은 저희가 프리 진지발 그래프트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떼어내기 전에 이 부분을 탈상피화를 시키게 되면은 상피를 제거하고 나서 조직을 채찍하게 되면은 커넥티브 티슈를 바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술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거나 치은 조직 구개부의 치은 두께가 너무 얇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차선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체득을 해내는 거죠. 체득한 결합 조직을 이식할 위치에 올려놔 보고요. 결합 조직을 이제 터널링 시킨 부분 쪽으로 넣어줍니다. 반대편도 미리 한번 위치를 맞춰보고요. 같은 방식으로 노출된 치근면이 다 덮일 수 있도록 결합 조직을 위치시켜 줍니다. 밀러 클래스 1, 2에 해당하는 이런 증례는 이런 간편한 터널링 테크닉만으로도 치유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지금 커넥티브 티슈가 구강 내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해놔도 치유가 잘 된다는 거죠. 물론 치관축으로 변이시키는 코로날리 어드밴스드 플랩을 이용하게 되면 더 좋겠지만 어떤 술식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저는 이런 간단한 방법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싶을 때 봉합 시 이 상부 플랩을 치아의 그 치관 쪽으로 당겨가지고 뭐 레진을 이용해서 붙여준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봉합을 또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2주 뒤에 발사한 모습이고요. 13번 부위에서는 커넥티브 티슈 양이 조금 부족해서 하얗게 이제 괴사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슬래핑된 조직 하부에 이식된 조직이 생착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 구개부에서 싱글 인시전 했던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빠른 치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3주 뒤의 모습이고요. 이 하얗게 슬로핑 됐던 13번 부분에 얇지만 신생 조직이 자라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전과 수료 약 3개월째 비교 사진인데 치근 피게 된 부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면서 바이오 타입도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실인 증상도 소실이 되었고요. 결정적으로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만족해했던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나이가 드신 분에서만 꼭 치은 태축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죠. 교정 치료를 마친 젊은 환자분들의 경우에도 치은 태축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31번과 33번 부분이 교정 치료 이후에 태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엔벨롭 테크닉으로 진행을 했고요. 양쪽에다가 이렇게 파우치를 형성을 해줍니다. 안쪽으로. 그리고 구개부에서 CTG를 체득하고요. 각각의 자리에다가 이렇게 한 덩어리씩 넣어주는 거죠. 술식이 매우 간편합니다. 지금 여기 31번에 한 반을 꿰매준 거고요. 조직이 움직이지 않도록 33번에도 한 반을 꿰매줬습니다. 이걸로 수술이 끝난 거죠. 아주 간편한 방법입니다. 2주 뒤에 오셨을 때 발사를 시행하였고요. 5주 뒤의 사진에서 바이오 타입의 개선과 100% 피게 된 치근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밀러 클래스 1, 2 케이스에서 이런 술식을 이용한다면 개원가에서 아주 유용하게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밀러 클래스 3에 주의가 좀 필요한 그런 케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치간부에 치조골과 치관 유두가 소실된 밀러 클래스 3에 해당하는 케이스인데요. 이런 증례에서는 커넥티브 티슈를 구강 내로 노출시켜 두는 것보다는 이런 상부 플랩으로 완전히 덮어가지고서 보호를 해주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의 비스타 인시전을 가해가지고 술 부위에 인접한 이 플랩 부분을 가동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안쪽으로 이제 언더마이닝 시행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싱글 인시전 테크닉으로 커넥티브 티슈를 채택했고요. 커넥티브 티슈를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채택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여러 가지 좋은 연조직 대체제들이 개발되어 가지고 커넥티브 티슈의 채취양 자체를 많이 줄이는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도 제가 싱글 인시전을 채취를 했지만 양을 줄여서 사용하였고 그 대신에 부족한 부분은 콜라겐 프로덕트를 이용하여 가지고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체득한 커넥티브 티슈는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인 이 코로날 쪽에다가 먼저 위치를 시켜주고요. 이 조직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방으로 위치하지 않도록 양쪽에 봉합을 하고 노출되었던 치근면은 봉합사를 이용하여 가지고 이 Y자 형태의 상부 플랩을 이렇게 모아줍니다. 그래서 노출됐던 치근면이 커넥티브 티슈와 위에 상부 플랩으로 이중으로 덮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밀러 클래스 3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래에 이제 비어있는 공간, 우리가 언더마이닝을 넓게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예전에는 다 커넥티브 티슈를 채웠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런 콜라겐 프로덕트를 넣어가지고서 커넥티브 티슈가 하방으로 내려오지 않고 스테이블하게끔 온도가 스테이블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봉합을 완료한 사진이고요. 네, 수루 1호째 모습이고 2주 뒤에 발사한 모습입니다. 네, 약 3개월 뒤에 치유가 완료된 모습이고요. 술정과 수루를 비교해보게 되면은 치은 퇴축이 심한 밀러 클래스 3 증례에서도 치근 피계를 충분히 얻을 수 있었던 증례입니다. 연조직 대체제를 이용하게 되면은 커넥티브 티슈 양도 줄여줄 수 있어서 커넥티브 티슈 체득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증례인데요. 앞선 케이스와 비슷한 밀러 클래스 3 증례인데 이 케이스는 커넥티브 티슈 체득을 조금 더 쉬운 방법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수술법은 비슷하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비스타 인시전을 가하고 안쪽으로 이제 조직을 언더마이닝한 이후에 구개부에서 손쉽게 체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고요. 이렇게 원하는 크기를 재단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을 하이스피드 벌을 이용하여 가지고 상피 부분을 먼저 제거를 합니다. 구강 외에서 제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구강 외에서 제거할 경우에는 조직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강 내에서 먼저 제거를 하면 되고, 제거할 때 상피의 두께가 일반적으로 약 0.6에서 8mm 정도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0.5mm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블리딩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조직을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FGG를 체득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조직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체득 양을 적게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이런 콜라겐 프로덕트를 이용하여서 수술을 진행했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상부에는 커넥티브 티슈를, 그리고 하부에는 콜라겐 프로덕트를 넣어가지고서 조직을 안정화시키면서 수술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시중에 다양한 연조직 대체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어서 술자와 환자 모두에게 점점 더 편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브로 가이드는 국내 허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엔 이제 허가가 됐을 수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커넥티브 티슈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만약에 커넥티브 티슈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면은 술식이 이제 보다 간편해지기 때문에 가이스트리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자, 술 후 1일째 사진이고요. 8일째 사진입니다. 싱글 인시전에 비해 가지고 치유가 조금 더딘 양상이긴 하지만 체릭 자체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이용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커넥티브 티슈를 체득하게 되면은 통증이 너무 심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대개는 우리가 뜨거운 것을 먹다가 입천장을 데인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 정도의 불편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는 뜨거운 것하고 매운 것, 자극적인 음식을 피할 것을 권유를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해외 출국을 앞두고 있어가지고서 제가 봉합을 조금 빨리 제거를 했습니다. 보통 2주 정도나 3주 정도쯤에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분은 8일째 제거를 했었고요. 술전에 치은 퇴축이 이제 거의 100% 피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분은 비용 문제로 이 31번에 대해서만 치근 피해를 이제 진행했었는데 이제 뜻하지 않은 사이드 이펙트로 41번과 32번이 크리핑 어태치먼트가 발생하면서 치근 피계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더더욱 만족해 하시면서 출국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케이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분들께서 입천장에서 뭔가를 떼어낸다는 거에 대해 굉장한 거부감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커넥티브 티슈 체득 없이 우리가 연조직 대체제만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조직 대체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커넥티브 티슈처럼 노출된 구강 환경에서 오랫동안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앞서서 봤던 엠벌립 테크닉이나 터널링 테크닉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노출된 면을 완전히 덮어주는 코로날리 어드밴스 플랩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코로날리 어드밴스 플랩을 위해서 3번 원심면에다가 수직 절개를 가했는데요. 오리지널 랑거 테크닉을 보게 되면은 버티컬 인시전을 2개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심미적인 부위에서 수직 절개를 잘못 주게 되면은 수술 부위가 오히려 수술 이후에 퇴축이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한 개만 잘 보이지 않는 원심면 쪽에 주고 플랩을 전반적으로 로테이션 시켜가지고서 덮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뮤코그라프트를 이용해서 덮어주고 전체적인 플랩을 로테이션 시키면서 코로나를 어드밴스 시켜서 이제 봉합해준 모습입니다. 자, 이제 수리에 이제 피게 된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술전과 수리약 5개월째 이제 모습인데 커넥티브 티슈의 채취 없이 100% 연조직 대체제만으로도 충분한 피해를 이뤘던 케이스인데 단 이런 케이스는 이제 밀러 클래스 1, 2에 해당하는 케이스에서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서 여러 가지 간단한 수술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간단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간단한 이제 수술 방법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러한 환자와 같이 치은 퇴축이 아주 마일드한 경우,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앞선 방법 말고 칼 한 자루만 가지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세미루나로 절개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세미루나로 절개할 때 칼을 수직으로 대는 것이 아니라 사면으로 베벨을 형성하듯이 절개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운두 부분이 넓은 면에서 이제 블러드 서플라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별다른 봉합 없이 판막을 그 코로날 쪽으로 변이시켜 가지고서 한 10분 정도 지그시 눌러서 고정을 해주게 되면은 조직이 이 위치로 잘 유지가 됩니다. 자, 1일 뒤에 봉합사가 전혀 보이지 않죠. 일주일 뒤에 오셨을 때 절개했던 부분만 약간의 이제 스카가 남아 있는 상태고 치근 부위는 잘 피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달 뒤에 오셨을 때 완전히 피게 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세미루나 테크닉은 피게 해야 될 양이 아주 적은 부위에서 이제 부담 없이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피게술이 자유로워지면은 심미적으로 난해한 케이스에서도 굉장히 유용한데요. 이 환자분은 전치부의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컴플렉스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웃음을 짓지 못하는 환자분이셨는데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11번 부분이 역방향으로 전이되어 가지고 인펙션 되어 있던 상태고요.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11번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했고요. 11번 위치에 긴 13번 치아가 12번 위치에 오도록 이제 교정 치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은 여전히 이제 웃음을 짓지 못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짧은 치아가 길어야 할 위치에 와 있고 긴 치아가 짧아야 할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떤 심미적인 부분에서 부조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12번 자리에 대해서는 치근 피게술을 진행을 했고요. 11번에 대해서는 크라운 랭스닝 프로시저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정 장치가 있어서 접근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스타 절개를 가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1번에 대해서는 진제백토미를 시행했고요. 구개부에서는 마찬가지로 제가 선호하는 싱글 인션 테크닉으로 조직을 체득했고요. 커넥티브 티슈를 넣어준 이후에 이제 봉합을 하여서 마무리하였고 이 조직을 최대한 치관 쪽으로 당기기 위해서 이제 슬링 수철을 이용하였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치아 뒷면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당기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부 플랩을 봉합해서 치관 부분에 레진으로 붙이는 방법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수루 2주째 사진이고요. 구개부는 역시나 이제 깨끗하고 빠르게 치유된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6개월 뒤에 교정 치료를 만료한 사진인데요. 물론 뭐 100%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치과 의사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하지만 이제 술전에 비해서는 크게 나아진 모습으로 환자분께서 이제 드디어 웃음을 이제 되찾을 수 있었던 그런 뿌듯했던 증례입니다. 자, 치근 피게술은 점치부뿐만 아니라 이제 때로는 뭐 소구치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구치에서 할 수 있고 다양한 케이스, 다양한 증례에서 아주 유용한 술식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위에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런 좋은 치료 방법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환자들은 잘 알고 있지 못하고요. 심지어 치과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이런 술식 부분을 간과하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술식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임플란트 위치 이상이 있는 경우에 물론 제가 식립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커넥티브 그래프트를 이용해서 개선시키는 이런 것들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치근 피개술에는 어려운 술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밀러 클래스 1과 2 케이스를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주 손쉬운 수술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커넥티브 티슈를 체득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대체제를 이용하여서 또 수술을 편하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심미적인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근 폐개술은 앞으로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환자분들에게 이런 치근 피개술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선생님들께서 치근 퇴축 환자를 만났을 때 치료 계획의 작은 변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블루오션을 여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